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독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3명의 여성 변호사들이 여성폭력과 성범죄에 맞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이야기를 그린 ENA 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스웨덴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데요. 이 영상은 원작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고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보시기 편하게 캐릭터들 이름을 한국 드라마 버전으로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눈부신 셀럽 변호사 윤라영, 3인방의 리더이자 로펌 대표 강신재, 행동파 변호사 황현진, 이 세 사람은 20대 대학 시절부터 20년째 인연을 이어오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한다는 뜻으로 여성 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로펌 L&J를 설립했습니다. 윤라영은 뛰어난 언변과 눈부신 외모,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춘 셀럽 변호사로 L&J의 대외적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고요. L&J의 대표 강신재는 국내 최대 로펌 헤일의 후계자지만 모친의 뒤를 잇길 거부하며 성범죄 피해자 변호 전문 로펌 L&J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금을 위해서 헤일의 그늘 아래 있지만 언젠가는 L&J를 헤일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목표죠. 황현진은 각종 무술을 섭렵한 요단자이자 불같은 성정과 저항정신을 지닌 행동파로 강력계 형사인 구성규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요. 세 사람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곁에 서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20년 전 법대 동기 시절 세 사람이 함께 짊어진 침묵과 비밀이 밑바탕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뒤에서 자세히 밝히도록 할게요. 드라마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피해자 조유정의 변호를 맡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가해 남성은 국민 사익감으로 불리던 배우 강은석이었습니다. 조유정은 강은석이 집을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따라갔으나 관계를 갖는 건 강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강은석을 어디서 만났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으며 무언가를 숨겼는데요. 반면 가해자인 강은석은 일관되게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죠. 한편 황현진은 전 남친이자 기자인 이준석이 조유정 사건을 취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이준석은 나라가 뒤집힐 만한 성매매 스캔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려주고 더 정보를 얻게 되면 공유하겠다며 현진의 부탁을 거절하는데요. 이후 법정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한편 강은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언론은 유정이를 꽃뱀이로 낙인 찍었고 신원까지 유출돼 버리는데요. 이에 생각이 바뀐 이준혁은 현진에게 취재 자료를 넘기겠다며 8시까지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황현진이 이준혁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있었죠. 황현진은 신고를 한 후 경찰 몰래 이준혁의 핸드폰을 챙겨 나왔습니다. 한편 피투성이가 된 조유정이 L&J 10주년 파티에 나타나 자신이 이준혁 기자를 죽였다고 자백을 하는데요. 하지만 천재 해커인 안동재의 도움으로 이준혁 기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 사진첩을 확인한 결과 이준혁이 죽던 그 시각 그 집에는 검은 후드에 복면을 쓴 사람이 찍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 조유정은 범인이 아닌데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한편 중학교 시절부터 세계 해킹대회 1위를 휩쓴 천재 해커인 안동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어도 누나들의 부탁이면 끝장을 볼 때까지 뛰어드는 믿음직한 조력자인데요. 현재는 이준혁의 핸드폰에서 얻은 정보인 디지털 성매매 앱을 안동재에게 파보라고 부탁했고 안동재는 이 앱이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대를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앱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요. 한편 이준혁이 사망한 이후부터 검은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변호사들의 주위를 맴돌며 공격을 가하는데요. 라영의 집에는 누군가 침입한 흔적과 병명 가득 20년 전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2005라는 숫자가 크게 적혀 있었고 황현진은 정신을 잃게 하는 약물을 주입당하는 테러까지 당했으며 강신재는 칼을 휘두르는 괴한에게 당해 손에 자상을 입습니다. 이후 L&J는 이준혁 살해 사건에서 조유정을 기소한 박재열 검사가 과거 조유정이 저지른 절도 사건을 묵인해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앱의 피해자들의 재판을 담당한 검사가 전부 박재열이었다는 공통점까지 알게 됩니다. 즉 박재열은 조유정처럼 작은 범죄로 기소된 여성들의 사건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성매매 앱에 가입시킨 거였죠. 이에 L&J는 검경이 유착된 디지털 성매매 조직의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황현진의 남편인 구성규의 동료 형사까지
이 조직의 배후 중 하나였어요. 한편 앱의 또 다른 피해자인 한민서는 부모의 학대를 겪다 못해 중2 때 집을 나와 가출팸이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었는데요. 한민서는 LNJ를 만나게 된 후 보호받기 위해 라영의 집에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한민서가 강신재의 어머니 성태임의 회사 변호사인 권중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권중현은 요직에 두루 거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명실상부한 해일의 2인자인데요. 권중현은 강신재의 어머니 성태임의 손발로 충실히 그녀를 보좌하면서 신재가 어렸을 때부터 두 모녀 간 갈등을 중재해왔고 폭주기관차 같은 태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강신재는 그런 권중현을 존경해왔고요. 하지만 그가 알고 보니 앱의 사용자였던 거죠. 권중현의 두 얼굴을 알게 된 강신재는 분노와 역겨움을 느끼고 그의 핸드폰을 스리슬쩍 훔쳐 앱을 조사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앱과 함께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갑자기 삭제되기 시작해요. 한편 이준혁 살해 사건 현장 검증을 나간 조유정은 자신이 이준혁을 죽인 게 아니기에 사건을 재현할 수 없게 되자 당황하며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잘 모른다고 외치고는 다시 두려움에 떨며 그들이 날 죽일 거라고 중얼거립니다. 이후 조유정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결론이 나버리죠. 물론 조유정을 죽인 건 디지털 성매매 조직이었어요. 이후 구성계의 동료 형사는 LNJ 로펌 사무실에 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키며 LNJ가 조사한 조직에 대한 모든 증거를 인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LNJ 변호사들에게 앱에서 손 떼지 않으면 당신들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편지가 도착하죠. 자, 그러면 2005년에 벌어진 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대학 시절 윤라영과 박재열은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윤라영이 관계를 갖는 걸 거부하자 박재열이 그녀를 성폭행했고 강신재와 황현재는 숲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라영을 발견했습니다. 라영은 범해졌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존엄과 명예를 빼앗겼다는 점에서 분노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곱지 못한 시선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죠. 또한 원작 드라마에서 라영역 캐릭터는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숨길 수밖에 없었고요. 이에 세 사람은 법으로 박재열을 벌할 수 없다면 직접 응징을 하기로 선택하며 박재열을 술에 취하게 만든 후 한적한 곳에 가두고 심하게 폭력을 가했어요. 이후 박재열이 쓰러져 있는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지문만이 발견되었고 지독한 열등감을 가진 박재열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라영에게 저지른 일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기에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됐죠. 그렇게 이 사건은 완벽한 범죄처럼 묻혔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의로운 처벌이었는지 법을 넘은 복수였는지 내적으로 갈등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간절히 필요했었기에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LNJ를 설립하게 된 건데요. 즉 이들의 동행은 단순한 우정이나 커리어의 연장이 아니고 같은 비밀을 짊어진 연대적 감정에 기반한 거였죠. 그렇게 세 사람은 단순히 오래된 친구라서가 아니라 같은 무게를 나눠 들어온 사람들이기에 가능한 유대를 갖고 생존과 명예를 위해 부서져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서로를 지키는 관계가 된 건데요. 그렇게 이들은 오직 여성 범죄 피해자를 변호하고 이들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변호를 해왔습니다. 특히 라영에게는 모든 성폭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모습처럼 보였죠. 한편 안동재는 권중현의 핸드폰의 모든 정보들이 자동으로 삭제됐던 이유가 이 앱으로 도청과 위치 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앱을 만든 인물이 대한민국 IT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혁신가 더프라임의 대표 백태주라는 것까지 알아내는데요. 백태주는 기술의 발전이란 가장 낮은 곳에 소외된 계층을 향해야 의미가 있다는 이상주의자로 자신을 포장했으나 사실은 온라인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인물이었어요. 백태주는 LNJ 변호사들이 앱에 대해 파고들자 일부러 해일을 법률 자문으로 선임하고 강신재를 파트너로 요구하며 LNJ를 가까이서 감시했습니다. 또한 20년 전 사건을 알아내 LNJ 변호사들에게 사건에서 손 떼지 않으면 20년 전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왔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세 사람은 자신들의 과거가 밝혀지는 한이 있어도 디지털 성매매 카르텔을 박살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20년 전 사건과 기자의 죽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성 범죄들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밝혀버립니다. 그렇게 백태주는 구속되는데요. 하지만 권중현 같은 사용자들은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즉 드라마는 백태주가 구속되었으나 그는 이 카르텔의 일부일 뿐 조직 자체는 계속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을 할 것이고 수많은 사용자들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이 세상 곳곳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한편 검은 후드를 쓰고 변호사들의 주위를 맴돌며 공격했던 사람은 바로 앱의 피해자인 한민서였는데요. 그녀는 조직으로부터 계속 협박당해 왔고 그렇게 피해자는 협박 때문에 가해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민서가 바로 윤라영이 낳은 아이라는 거예요. 윤라영은 박재열에게 당한 후 임신을 했고 출산한 후 아이를 입양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한민서였고 민서는 입양을 간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었던 건데요. 한편 박재열은 20년 전 자신이 윤라영에게 저지른 범죄가 기사로 터지자 분노하여 호수에서 윤라영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박재열은 호수에 빠져 사망하죠. 이후 윤라영과 강신재, 황현진은 박재열의 시신을 산속에 매장해 버리는데요. 한편 윤라영은 한민서가 자신이 낳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한민서는 세 사람이 박재열을 죽이는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모두 영상으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며 윤라영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죠. 물론 이건 원작 드라마 기준이니까 한국 버전에서는 다르게 각색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안어, 그녀들의 법정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